안녕하세요. 한PD입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증시를 강세장으로 이끄는 것은 외국인이에요. 외국인들이 어떤 배경으로 어느 정도 금액을 샀고 앞으로 주식시장은 어떤 변수들이 있는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외국인이 최근까지 7조 원 정도 폭풍 매수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무도 예상 못한 1월 랠리가 시작됐다고 그래요. 사실 차트를 보면 전 바닥 2113이었나요? 거기에서 어떤 쌍바닥을 이루면서 차트상으로는 갈 차트였는데, 그 차트를 이용해서 외국인들이 7조 원 정도의 매수를 하면서 1월 랠리가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돼요. 차트상으로는 원래 갈 랠리였는데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왔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이 정도 규모는 9년 4개월 만에 최대 규모 순매수였다. 그래서 코스피 지수가 이달 들어 26일까지 10.92포인트 급등했고, 미국의 스탠다드 포어스도 6.18%, 중국 증시도 최근에 급등했어요. 6.07, 일본 니케이 지수도 6.40, 우리나라 코스피는 10.92니까 더 급등을 했죠. 주요국 증시의 2배 가까운 수익률을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코스피 지수 상승률은 같은 기간 20개국, G20, 아르헨티나 26%, 멕시코 12%에 의해서 세계 3위예요, 지금. G20 중에. 그만큼 우리나라 증시가 뜨겁다. 그만큼 저평가되었다라는 얘기죠. 요즘 외국인들이 얼마나 무식하게 사냐면, 기본이 7천억, 조금 많이 사면 9천억. 그렇게 사요. 최근에. 굉장히 올라왔는데도 그렇게 사고 있어요. 외국인은 이달 유가증권에서 6조 8천억 원어치를 순매수했다. 2013년 9월에 7조 6천억 매수한 이후에 9년 4개월 만에 가장 큰 규모다. 그러니까 지금은 무조건 강세장이라고 보면 돼요. 강세장. 대충 나오는 얘기는 뭐냐면 악재가 마무리됐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죠. 미국 중앙은행의 가파른 금리 인상과 달러 강세가 마무리됐죠. 금리 인상도 이제 0.25 베이비 스텝 한 3번 올리면 마무리하겠다고 대충 이렇게 서로가 합의 봤잖아요. 대충. 그죠? 그래서 이번 달에 한 번 올리고 다음에 2번 올리면 마무리된다라고 보는 거죠. 금리 인상이 마무리됐을 때가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유동성 장세가 끝나고 역실적 장세가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금리 인상이 당연히 마무리된다고 하니까 달러 강세도 마무리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원달러 원화환율이 강세를 띠면서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온 거죠. 결국 환율 가치, 원달러 환율이 강해지면서 외국인 매수가 들어왔다라고 보시고, 그리고 중국도 경기 둔화 악재가 빠르게 해소됐죠. 리오프닝으로. 그래서 악재가 다 마무리돼서 지금은 유동성 장세다라고 보시면 되죠. 돈발에 의해서 올라가는 장세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유동성 장세가 끝나면 이제 역실적 장세죠. 지금 실적은 당연히 안 좋아지고 있으니까 유동성 장세가 마무리되면 다음은 역실적 장세로 간다라고 예상을 하고 대응을 하시면 돼요. 현재 코스피 지수의 12개월 선행 주가 수익 비율은 퍼는 약 12배. 최근 10년간 평균 퍼는 10배. 그러니까 아직 싸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평균 퍼가 10배였는데 지금은 12배란 얘기야. 지금은 싸지는 않다. 이 상황에서 개인들은 그동안 위에서 많이 물려 있었죠. 계속 물려 있으니까 올라오는 틈을 이용해서 매도로 대응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죠. 개인은 계속해서 올해 경기는 안 좋다고 그러지. 시장은 유동성 장세지. 이 틈을 이용해서 매도를 하자. 계속 매도하고 있어요. 개인은. 외국인들이 매도하는 대로 그대로 매도하고 있어요. 기관은 오락가락하고 있고, 기관은 전략이 없어요. 그냥 외국인들의 어떤 매수에 따라 프로그램 매수 그 정도 플레이밖에 못하는 것 같아요. 문제는 2,500 이후에 개인들이 어떤 자세로 나오냐 보시고, 개인들이 서서히 살 때 그때는 조금 이제 위험 신호다라고 보시고 대응을 하셔야 돼요. 전문가들은 1월 랠리 배경이 나타난 것은 미국 금리 인상 종료 기대. 그렇죠. 유럽 기상 이변과 중국의 정책 변화. 유럽의 기상 이변도 원인이었어요. 이것 때문에 유럽의 증시가 급등했어요. 이런 그 원인으로 달러 약세 전환. 12월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 CPI가 전년 동기 대비 6.5% 상승. 전월 비로는 0.1포인트 하락.
자, CPI 지수도 내려가고 있다. 인플레이션이 좀 잡혀가고 있다. 자, 이런 배경으로 올라갔다. 자, 이런 것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이 차트가 올라갈 차트였어요. 올라갈 차트였다. 뭐 그건 제가 전에도 얘기했어요. 전에도 얘기해서 그래서 계속 주식을 담으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 나중에 보면 이제 어떤 뒤에 나오는 설명 구실이다라고 보시면 되죠. 31일에는 뭐 베이비 스텝이 뭐 거의 확정된 것 같아요. 베이비 스텝을 단행하겠다라는 의견이 거의 지배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중요한 거는 31일 FOMC가 마무리되고 그 회의록에 어떤 얘기들이 나오냐 이거죠. 앞으로도 뭐 계속 금리를 인상을 해야 된다라는 매파 발언이 나오면 또 중시는 또 조정을 받겠죠. 자, 그리고 올겨울 기후 변화 때문에 유럽의 이상 고온도 도와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제 천연가스 선물 가격이 지난달 1일 열량 단위당 6.7달러에서 최근 3.8달러로 급락을 했다는 거야. 자, 그래서 물가 상승 우려가 거치자 유럽 증시가 이달에만 8.2% 상승. 그죠? 자, 이런 것도 영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증시라는 것은 이 뭐라고 할까? 이 복잡계야. 모든 것을 다 봐야 돼. 차트도 봐야 되고 기후도 봐야 되고 금리도 봐야 되고 환율도 봐야 되고 이 모든 것을 복합해서 보고 판단하고 그 중에서 갈 수 있는 섹터를 골라서 배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중국 증시도 코로나 방역 완화 리오프닝으로 이달 들어서 4.7% 올랐어요. 전체적으로 전 세계 증시가 이렇게 뭐랄까 이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분위기였는데 우리 증시는 더 급등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때맞춰 달러 인덱스도 114까지 올라갔던 달러 인덱스가 101.7까지 내려갔죠. 자, 이러니까 돈들이 신흥국 주식형 펀드로 많이 유입됐다고 그래요. 자, 한국투자증권에 따르면 12일부터 18일까지 일주일간 신흥국 주식형 펀드로 순이입된 외국인 투자 자금이 약 100억 1730만 달러로 집계 돼서 최근 1년 새 가장 많은 금액이었다. 신흥국으로 돈들이 밀려 들어오고 있다. 자, 당분간은 강세장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당분간은 강세장이다. 뭐 나스닥도 장중 조정 받고 올라가잖아요. 그죠? 자, 그러나 우리는 환율을 주시하자. 자, 지금 이제 미국 달러 ETF를 보면 뭐 차트를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지금 어느 정도 조정을 다 줬거든요. 바닥권을 형성하고 있거든요. 그럼 달러가 다시 올라간다고 하면 외국인의 매수세도 주춤해지겠죠. 자, 그때가 조정을 주고 고점을 칠 수 있어요. 자, 일단은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게 한 2,600에서 2,700 그 사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지금 거의 2,500 됐으니까 그 사이에서 개인들이 어떻게 나오나 잘 보셔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2,500부터 사러 들어온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빨간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2,500은 안 살 것 같고 한 2,600 정도 돼야 막 사러 들어올 것 같아. 넘어야. 왜냐면 2,500에도 지금 나올 매물들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전 고점이니까. 거기서 외국인들이 어떻게 나오나도 잘 봐야 되겠죠. 자, 어쨌든 유동성 장세다. 그러니까 유동성 장세는 어느 정도 급등하면 고점이 다 오는 거다. 한계가 있다. 왜냐면 역실적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자, 그렇게 보시고 코스피 증시에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상 한피디였습니다.